그녀의 걸음이 오늘도 바쁘다. 매일 흑산도에 있는 우체국으로 출근하는 집배원 동화 씨. 오늘도 배달해야 할 물건이 많다. 여기 또 왔어. 유치원으로 가야 할 소포다. 지역별로 분류된 물건들 가운데 대둔도로 갈 것만 챙기는데 양이 많다. 소포의 무게 또한 만만치 않다. 이게 뭐예요? 이게 쌀인데 이건 오늘 하나잖아요. 이제 20개, 30개 올 때도 있어요. 찹쌀이랑 막 지금. 갑시다. 예. 짐 나르고 손수레 끌고 힘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작은 여자 몸으로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든다. 오리. 수리. 뭐 저거는 나 수리. 많이 무거운데? 대둔도에는 오리, 수리, 도목리 마을이 있다. 흑산도에서 대둔도까지는 도선이 오간다. 여름철엔 3번, 겨울엔 2번이다. 목포에서 흑산도까지는 여객선으로 2시간 정도. 어미섬이라고 불리는 흑산도에서 대둔도까지는 20여 분이다. 동화 씨는 이 백길을 매일같이 오간다. 섬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과 소포를 전해온 지도 15년째다. 자식들이 보내는 소포 먹을 거, 그리고 이제 현암 같은 거 가끔 이제 저기 먼 곳에 있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직접 현금 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게 오는데 그런 거 들을 때 막 오히려 고맙다고 하실 때 그럴 때 꼭 제가 주는 용돈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먼저 오리에 있는 선착장에 도착했다. 도목리나 수리로 갈 짐은 그쪽에 내려달라고 부탁을 해둔 터. 한꺼번에 짐을 옮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얼른 내리세요, 얼른. 네, 안 가세요? 아니, 여배로 수리 안 가? 일단은 내려가서 지금 여기다 실어줄게요. 이럴 땐 거들어주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기다 지금 실어버려요. 이제부터 진짜 일이 남았다. 산지가 많은 대둔도엔 유난히 오르막길이 많다. 그래서 배달 한번 하려면 겨울에도 땀 꽤나 쏟는다. 우럭과 전복 양식으로 유명한 대둔도엔 4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를 가두어 기르는 가두리 양식장이 풍경을 빚어내는 곳. 주민들 절반 이상은 통발이나 낚시, 양식업에 종사한다. 안녕하세요. 쌀 가지러 가시느라고 다들. 자주 만나는데도 늘 반갑게 인사하는 동아 씨. 예전에는 조금 내성적이고 부끄러움도 많아서 편지 왔어요 말도 못하고 인사도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먼저 말 건네고 인사 건네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왔어요. 이 일하면서 성격도 달라졌다. 할머니 먹고 왔습니다. 자식들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홀로 사시는 할머니. 김명순 씨가 보냈네요. 김명순이가 네. 어메 뭘까? 한번 봐보세요. 뭐 보내는가. 뭐 보낸다 말 안 하고 보냈어요? 응, 안 보냈어. 말도 안 하고? 응. 와 좋겠네. 딸 아들이 보냈으니까 좋대. 맛있는 거 보냈나 보세요. 응. 우와 생필품이네.
고루고루해서 거리거리 무설에서 대추도 보내고 간도 보내고 대추도 보내고 반찬도 보내고. 반찬도 보내고 이놈 한나 감들어 보고 아 감들어 이 아자스랑 이 아자스랑 잡숴 아니 할머니 너희 좀 갖고 왔어. 아자 이놈 갖고 와 이 아자스랑 가그러자 다들 할게 감들어 잡숴 너희랑 안 주면 노을장에도 갖고 갔어. 안 갖고 와도 돼 어서 갖고 와. 잘 먹을게요. 예. 가요. 예. 아이고 고맙소. 행복한 소식과 선물을 전해받은 할머니가 감사의 표시를 한다. 어린이는 할머니들 좀 많으세요.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먼저 70대 이상 되는 분들도 많다. 미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자식들이 보낸 건데 자식들이 어머님 드시라고 보낸 건데 받아가니까 미안하죠. 근데 또 주니까 안 받는 것도 A가 아닌 것 같고. 친정 갔다가 받아오는 선물 같아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진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갖고 가? 저 갖고 와 담아오신 거예요? 이거 오늘 가져가라고요? 며칠 전부터 가져가라고 성화시더니 아예 상자에 넣어 놓으셨다. 뭐 저 준다고 아까 교회 앞에 있잖아요. 제가 물건 내리는 거 거기까지 나와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저 못 만날 거라서. 보건 소장님한테 연락 안 해도 돼요? 아픈 거 보건 소장님한테 말 안 해도 돼요? 내일 오신게. 동화 씨도 살가운 딸처럼 챙긴다. 생선 좀 갖다 드릴까요? 알았어요. 내일 오면서 생선 몇 마리 갖고 올게요. 네 아까 갖고 와서 아이고. 갈게요. 들어가 누워 계세요. 배달할 짐도 많지만 성의를 어찌 물리칠 수 있을까? 동화 씨의 배달 여정은 오리에서 출발해서 도목리를 거쳐 수리로 이어진다. 새 마을을 걸어서 다니다 보면 하루에 좋기 서너 시간은 걷는 셈이다. 예전에는 이 길이 아니었고 저쪽에 안전 산길, 뒷탈길, 네. 길도 울퉁불퉁하고 그 길로 걸어 다녔죠. 그럼 가끔 뱀도 만나고 가다가 몇 번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도로 생기고 나서부터는 길이 편해졌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는 게 길의 이치고 또한 삶의 순리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예를 들어 이제 선율이 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선율이 엄마, 근데 거기는 거의 집에서 이제 살림만 해요. 남편이 거의 일을 하고 이제 그런 거 보면 부럽죠. 내가 처량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한 번은 부러워서 힘든 적도 있었어요. 그때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부러워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마음 정리했죠. 이렇게 마음 먹고 나니 힘겹던 오르막길도 수월한 평지가 됐다. 이날 저녁 섬마을에도 고즈넉한 휴식의 시간이 찾아들었다. 배달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땐 숙제를 끝낸 홀가분한 기분과 수북이 내려앉은 피로가 어깨 동무를 한다. 냄새나네. 어? 냄새나. 거기 삶으니까 거기 냄새가 나지. 남편은 식사 준비 중이었나 보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점심 때 좀 출출하게 우리가 먹고 갔거든요. 그래서 집사람 오기 전에 거의 좀 삶아놔갖고 좀 먹고 이제 제가 먹으려고요. 여기 세 개만.
힘든 배달 일을 하려면 일단 잘 먹는 게 중요하다. 아빠 드시 맛있지? 오늘은 어깨 아프다요? 응? 어깨 아파. 하루의 피로가 이제야 우수수 쏟아지는 모양이다. 괜찮아. 고기 부드럽다. 아내의 칭찬은 언제나 듣기가 좋다. 고기 어디서 났어? 응? 고기 어디서 났어? 내가 사왔다. 니를 위해서. 남편은 간질간질한 애정 표현도 곧잘한다.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배 그냥 살짝 불렸었잖아. 만성 췌장염을 알아온 판국 씨. 지금 현재는 췌장이 더 이상 살아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어차피 당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골반은 이제 어차피 수술해야 되고,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당뇨로 인한 합병증만 안 생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췌장에 생긴 혹이 터져 생명의 위험도 겪었다. 거기에 췌장의 손상으로 인슐린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뇨병도 따라왔다. 똑같다. 500치다 580치. 하이 바로. 정상 수치는 보통 200 미만. 안 맞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한다. 이것은 당뇨약, 이것은 마약 진통제, 이것은 수면제. 웃기다. 그렇게 앉아서 아프면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판국 씨는 소꿉놀이 하듯 살림도 같이 한다. 아빠, 응? 그렇게만 썰지 마라. 어머, 어떻게 썰어? 어떻게 써냐면, 줘봐. 크게 안 썰어? 이렇게 썰지 말고 응. 잘 썰어. 다음부터는 응. 다음부터는. 이렇게 갖고 이거 깨끗하게 하지. 알았어, 이런 거 할 긁어내야지. 거야.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정사각형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잘라? 네가 해봐, 네가. 내가 다듬어 줄게. 벗겨버리면 안 되는데? 뭘 하나 해도 정확한 아내 마음에 들려면 공을 들여야 된다. 내가 다 이거 이제 다물줄까지 안 나가면은 제가 다 할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썰어주고 이런 부분밖에 없을게. 양념 같은 것은 집사람이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크게 해도 된가? 저거는 배달 갔을 때 할머니가 챙겨주신 무로 맛깔난 깍두기를 담갔다. 눈썹이 좋다, 너. 여기에 판국 씨의 훈수가 빠질 수 없다. 양념 더 넣어. 알았어요. 잘 해보겠다, 너. 알았어. 보고 되게 보기엔 색깔은 이쁜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맛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 색깔로는 맛있게 보이는데. 옆에서 시어머니 같으세요. 잔소리쟁이에요. 내가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안 했는데 남편 시집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줘야만이 자네가 재밌지. 나 한마디 안 하고 있어봐. 자네 재미없어서 못 살아요. 아유, 말이나 못하면. 부부가 말 한마디 안 하는 집에 비하면 이 또한 행복이다. 하지만 도시로 공부하러 나간 두 아들의 빈자리는 늘 쓸쓸하다. 섬이지만 바다만이 아니라 산도 풍광의 일부가 된 대둔도. 바다에 기대 삶을 꾸려온 섬 사람들에겐 이곳이 일상의 무대다. 누가 봐도 씩씩한 섬 안악이 된 동화 씨. 부부에게도 바다는 일터고 미래를 걸어놓은 터전이다. 이른 아침부터 양식장으로 작업하러 나가는 섬 사람들. 두 사람도 분주하다. 그런데 시동 한번 걸려면 이렇게 용을 써야 된다. 필요 없어. 얘 때문에 안 돼. 조여보고 두드려도 보는데 역시 기운 쓰는 건 동화 씨 목.
이거 오래됐지, 이 엔진은 뭐 15년 됐냐? 보통 얼마나 써요? 여기 엔진 자체가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장 나와서 고쳐 쓰고 그러는 건데 그 새거 샀을 때는 한 5, 6년 쓰면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보링에서 쓰고 됐어? 대충 해놔. 어? 이게 뒤에 안 맞을 것 같아. 손이 안 낮아졌어. 다른 데들은 이제 잡으면 끝까지 고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말하고 가구 공장에서 기계 설비와 수리 일을 했던 판국 씨. 그런데 팔을 다쳐 일할 수 없게 되자 판국 씨 고향인 이곳으로 왔다. 도시 생활에 지쳐 섬으로 왔지만 이곳이라고 녹록했을까? 처음 들어왔을 때는 너무 답답했죠. 막 왔을 때는 이런 마을에 도선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때는 또 쾌적선이 잘 안 다니고 4시간, 5시간 걸리는 데가 있었어요. 목포에서.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우리 현우 가졌을 적에 진통이 왔는데 그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네, 이제 보건소장님이 같이 따라가줬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고. 하지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면서 이곳이 참 편안해졌다. 공기도 더 맑고 또 주변에 나는 게 다 솔직히 약초라면 약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저기 바다에서 얻는 것도 많고 산에서 얻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먹으니까 저도 좀 더 건강 아니 더 안 아픈 게 아닌가 싶네요. 판국 시내 전복 양식장은 주변에서는 소규모에 속한다. 아파서 큰일은 엄두가 안 난다. 오늘은 전복 먹이를 줄 참이다. 전복이 좋아하는 먹이는 미역과 다시마. 다시마는 포자를 키워서 충당하지만 미역은 사온다. 미역을 밀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절대로. 근데 전복이 날아다닌대요. 전복이 날아다닌대요. 예. 이렇게 힘쓰는 일은 아픈 남편 대신 동화 씨가 한다. 그게 한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22개월? 대략 3년 정도 키워야 상품 가치가 있단다. 전복이 올라오면 지가 먹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건 새가 먹기도 한다던데. 새가 전복도 먹은대요. 그래서 제때 먹이를 주는 게 중요한데 요즘 사료값이 많이 올라 부담이 크다. 아내가 양식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사이 판국 씨는 뒷정리를 하고 있다. 원래 힘이 더 좋아요, 저보다. 아니야. 맨날 우리 아빠 네가 힘들었지. 보시면 어떠세요? 예? 보시면 어떠세요? 아니, 마음 같아서는 내가 얼른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어쩌면 답답한 면도 있긴 하지만 이제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이 더 많죠. 더.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아내가 하니까 힘들죠. 한때는 판국 씨도 펄펄 날 때가 있었다. 가진 것 없어도 겁날 게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이젠 아내에게 많은 짐을 떠맡긴 처지가 되고 말았다. 제일 미안한 게 이제 아내하고 애들한테 미안하죠. 다른 사람처럼 남부럽게 해주지는 못하고 고생만 시키고 그래서. 아내 고생만 시킨 남편. 그래서 미울 때도 있지만 소중할 때가 몇 배 더 많다. 그때보다는 좋긴 하죠. 옆에 있으니까 같이 가드려 와주는 것만으로도. 네, 혼자 다니면 솔직히
이제 저렇게 기계 고장 났을 때라든가 그럴 때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내 옆에 같이 다녀만 주면서도 그런 거 붙여주니까 같이 다니면 좋죠. 싸워도 금방 풀어져요.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동화 씨는 그런 사람이다. 양식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이날 저녁. 네. 고생 많았다고 판국 씨가 특급 서비스에 나선다. 이제 일하다고 이제 무거운 짐 같은 거 들고 하잖아요. 깨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져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왜? 응? 이 정도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여자의 손은 살아온 역사라더니 고생의 흔적이 역력하다. 여자는 손이 이쁘면 잘 산다던데 그게 다 태어나길 고생할 손으로 태어난 것 같아. 이렇게 손톱이 길쭉길쭉하고 그래야면 고생 안 한대요. 이렇게까지 고생시킬 줄은 몰랐지. 나도 그랬다. 우리 아빠 네가 아플 줄도 몰랐고. 그렇게 내가 미래를 알았으면 그랬겠는가. 아내의 투정이 안쓰럽다. 나는 그때 나도 건강하다는 자신했었는데 절대 고생 안 시키겠다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때 먹은 마음만은 한결같다. 손 보면 좀 미안하세요? 예? 손 보면 좀 미안하고 그런 감정이 드세요? 있죠. 그래도 이 사람이 고생하고 그런 것은 얼굴보다 손해가 더 많이 많이 나타나는 것 나타나니까. 미안해서 거친 이 손을 외면하고 싶은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다듬어주려 한다. 나이 들면은 같아. 손톱이 못생겨서 그러는가? 그럼 다를 아픈 판국 씨 곁을 동아 씨가 한시도 떠나지 않고 굳건히 지켰던 것처럼 이렇게 좋아서 이제 잠드는 적도 있어요. 잠들어도 끝까지 다 해줘요. 지가 피곤하면 한 손만 하고 그만. 작은 것에 기쁨과 소중함을 느끼는 섬색 씨. 동아 씨가 모두에게 건네는 행복 편지다. 앞으로는 운동도 좀 하고 더 건강 챙기고 나도 더 살고 싶어서. 오래오래 늙어 죽을 때까지 살라면은. 알았다. 예. 살이 찐 것 같다 손에 등에는. 어? 이것은 제자 손이라 보기가 좀 힘들다. 앉아서 이거 치워봐 이제. 찍네. 잘했어요. 고마워요. 부족한 걸 채워서 더 귀하게 만드는 동아 씨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한 동아 씨. 졸업 후엔 학원에서 상담 업무를 맡아 했다. 그때 판국 씨는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동아 씨 선배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1년의 교제 끝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큰아이를 낳고 1년 후 이곳 대둔도로 온 두 사람. 곧 둘째 아들도 태어나 섬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다음 날 동아 씨가 다시 출근길에 올랐다. 동아 씨의 고향인 증도는 주로 농사를 짓는 섬. 그래서 처음엔 이곳이 낯설었지만 이젠 고향보다 더 고향 같아졌다. 오늘도 가야 할 집들이 많다. 우편물이요. 양식업이 신통치 않자 살림에 보태려고 계약직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 이런저런 풍파를 겪고 난 후 동아 씨 마음은 더 따끈따끈해졌다. 네, 이쪽이 많이 달아요. 이쪽에 끝에. 보통은 한 걸로
신고 1년 정도 신는데 저는 한 두세 컬레씩 신어야 돼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 컬레 더 챙겨주신 적도 있어요. 섬 규모가 크고 마을이 세 곳이다 보니 배달해야 할 양도 훨씬 많다. 동아 씨가 섬 마을을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시간, 한국 씨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러 나왔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양식장은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금방 티가 난다. 판국시내 전복 양식장은 모두 3조. 큰 가두리를 한 조로 친다. 가두리 한 조는 16칸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사이를 잘 묶어줘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빠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바람에 여기 깃줄이 떨어져가지고 가두리가 지금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용한 날 이제 다시 묶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 바람 대비해야 되니까 이게 줄이 잘 끊겨요. 바람이 막 이렇게 되게 막 당기다 보면 가두리가 쭉 길게 돼 있잖아요. 이게 줄이 한 가닥이 사고가 나버리면 전체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묶어놔야 돼요. 태풍 불고 풍랑이 일어 공들인 양식장이 엉망이 된 적도 여러 번. 키우는 것도 자연이지만 회방꾼 노릇을 하는 것도 자연이다. 이 바다라는 게 자연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은 언제 어떻게 사고 나고 어떻게 뭐 자고 일어나면은 바람 불고 또 내가 양식장 이렇게 단도리를 잘 해놔도 바람이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또 부서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만하거나 속단하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됐다. 3년 정도 키워야 하니까 1년은 더 고생해야 한다. 전복이 자네. 그 중에서 큼지막한 것을 골라본다. 고생하는 아내 영양 보충이라도 시켜줄 요량이다. 여기다 놓고 같이. 이때 뜻하지 않게 걸려든 요 녀석, 해삼이다. 열심히 일해서 제 식구 배불리 먹이는 게 가장의 큰 기쁨 아니던가. 어쨌든 이런 생각돼요. 산나가 저 많지 와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또 통발이 하나라서 들어가지고 이놈 갖고 해삼 갖고 와서 아니면 우럭 한 마리라도 건져가지고 가고 회 떠가지고 집사람 저녁 먹어야지 그런 생각도 하고. 여보세요? 배야? 출발했어? 지금 출발하려고. 짐 많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우편물 아까 많았었잖아. 그럼 몇 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2시간? 그렇게 많냐? 한 30분 있다가? 그럼 그때쯤이면 우리 구멍이 오지 않겠냐? 아, 데리러 오려고? 응. 아,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시간쯤에 거기가 도착하겠다고. 더 걸려. 오리 1시간 정도 안 걸려야. 지금 이제 가는 시간이 있어. 오리에서 도목리로 갈 거라는 아내. 도목리에서 만나서 수리 쪽으로는 배로 가자고 약속을 한다. 이건 짧으니까 이놈 먼저 싣고. 걸어가려면 숨이 턱에 차는 길. 오늘은 자가용으로 모실 참이다. 흑산도 인근 섬 중에서 높은 언덕을 지녔다고 대둔도로 불리는 섬. 아내 일 끝날 시간에 맞추려고 마음이 분주한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왜 크냐고.
엔진이 멈춰버렸다. 진짜 큰 양. 하필이면 후미진 무인도 주변이다. 지금 비상사태. 왜요? 말은 그렇게 해도 엔지니어 출신이니 이 정도쯤은 고쳐낼 거라 믿었는데 다행인데. 멈춘 엔진은 한참이 지나도 묵묵부답이다. 게다가 이곳은 조수 간만의 차가 유난히 큰 곳. 아니 가슴이 켜놔도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계를 한번 눌러보세요. 아 이게 안 내려가면 배 못 가요. 우리 지금. 이걸 내리라고? 아 여기를 눌러보세요. 가서 지금 농담 아니고 진짜 우리 못 간다니까요.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한국 씨 표정이 점점 심각해진다.